아시겠지만 굉장히 큰 사거리에서 손도 흔들어야 되고. 네, 그렇죠. 예.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되나요? 그럼요.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는 호평보다는 혹평이 더 많았던 거죠. 의정활동 방향이 잘못된 것이냐? 그러면 예. 교수님들은 아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의원상은 바로 너가 하고 있는 그런 활동들이다. 사실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어렵게 가지 않아도 내 주변에서 즐길 수 있는 일종의 생활문화, 주변에 있는 문화예술이 있다면 언제든지 가서 즐겨주셔야지만 문화예술이 살아있는 대전 유성이 됩니다. 문화 초대석입니다. 유성구의회 사회도시 위원장이신 임미동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임미동입니다. 네, 오늘 저희 스튜디오가 좀 더 환해진 그런 느낌입니다. 스튜디오 환해지라고 일부러 제가 평상시에 입지 않던 화이트 원피스를 입고 왔습니다. 배려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의원님이 지금 유성구의회에서 지금 재선 의원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연차가 이렇게 좀 있어 보이진 그러게요. 않는데. 저는 먹고 싶지 않은데 예.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서 같이 나이를 먹어가고 있네요. 지금 임미동 의원님이 그간에 이제 의정 활동, 그러니까 이제 정치로 이렇게 입문하시기 이전에 또 하셨던 일들 잠깐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예, 굉장히 저는 좀 어떤 마을 활동이나 시민 활동을 하고 대부분 정치에 들어오는 여성들과는 다르게 저는 원래 전공이 일본어예요, 교수님. 예. 네, 그래서 일본에 유학도 하고 예. 학교의 국제교류센터에서 일본어 관련된 일을 하다가 비례대표로 돼서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됐고요. 예.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일본어로 학위를 받아서 현재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있고 또 대학에서 연구원도 하고 있고 연구원도 했었고 네. 그런 경력을 가지고 특이하게 정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네요. 이력이 조금 특이하시고 예. 특히나 이제 그렇게 일본에서 공부도 하고 박사학위도 취득하면서 강단에도 있으셨는데 네. 이 구의원으로 뭔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갖는다는 게 쉽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계기가 있으셨어요? 계기라기보다는요. 예. 사실 제가 예전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학교에서 근무를 할 때 뭐 나중에 사람들이 너는 뭐를 할 거야? 라고 물었을 때 아무런 생각 없이 40이 넘으면 부녀회장을 할 거야 라고 부녀회장.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이제 약간 주변에서 그런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할 수 있는 여자다, 임미동은. 소신 일종의 좀, 있게. 정의를 부르짖고 그리고 어떤 데에서도 그냥 본인의 소신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주변에서 평가를 많이 해주셨는데 네. 정말 어느 날 갑자기 그 비례대표 제의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국제교류 일을 8년 정도 했을 때였는데 집에서 그러더라고요. 평생 이것만 하다 죽을 거냐. 해보지 못한 분야의 새로운 도전도 괜찮지 않겠냐라고 집에서 응원을 해줘서 예. 저도 별 준비 없이 갑자기 비례대표로 나오게 됐던 것 같아요. 집이라고 하면 남편께서. 예, 맞습니다. 대부분 남편들은 좀 말리는데. 말리는데 저를 광야로 내몰더라고요. 새로운 것에 대한 시도를 좀 해보라고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계기로 정치를 시작하게 됐는데 정치를 하면서 굉장히 제가 한우물에만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부족함도 많이 느끼고 또 배우는 것도 많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정치라는 또 영역에 들어와 보니 내가 있던 그 영역에서 못 봤던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그러니까 사회랑 맞습니다. 세상을 좀 더 폭넓게 아시게 됐군요. 그런 것 같아요. 온실 속의 화초로만 있다가 갑자기 광야에 버려진 잡초가 된 느낌? 아이고. 아무튼 정의와 어떤 특히나 이제 소신 있는 어떤 그동안의 활동들이 정치를 통해서 무언가 새로운 좀 더 좋은 선한 영향력을 좀 행사하시고 좀 리딩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어떤 결단이 아니었나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자, 근데 이제 초선은 비례로 하셨고 네. 이제 재선은 이제 지역구로 하셨어요. 네. 예, 이때 이제 본격적인 선거를 하시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뭐 이때 좀 어렵진 않으셨어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사실 비유하자면 예. 학교라고 하는 기관이 비영리 기관이잖아요, 교수님. 네. 그래서 사실 남에게 부탁을 할 일도 별로 없었고 뭐 저희가 어디 길거리 나가서 홍보를 할 일도 별로 없었는데 예.
정치라고 하는 것은 내 명함을 들고 나가서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명함을 주고 자신을 알려야 되고 네. 아시겠지만 굉장히 큰 사거리에서 손도 흔들어야 되고 네,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하면서 맨 처음에 그 명함을 특히 나눠줄 때는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서 명함을 나눠주려고 들어갔을 때 이런 표현이 맞나 모르겠는데 아 돼지가 도살장에 끌려갈 때 이런 느낌이겠구나라는 어허.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안 왜냐면 하던 영역이니까. 예, 안 하던 영역이기도 하고 예. 제가 사람을 좋아해서 이제 명함을 건네고 말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물어오시면 그런 것에 대한 응대는 좋았는데 식당에 들어가는 게 약간의 민폐잖아요, 교수님. 명함을 나눠줘야 되고 그게 쓰레기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네. 식당 주인분의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아하. 사람이 많으면 많아서 눈치가 보이고 없으면 장사도 안 되는데 그러네요. 기분 나쁘게 뭐 선거운동 하러 들어오냐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굉장히 문을 밀고 들어가는 게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아, 그건 그러네요. 아직도 힘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개인의 업장인데 예, 미리 양해도 맞습니다. 없이. 그렇죠. 그러나 이제 뭐 선거 운동을 그렇게 안 하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맞아요. 자신을 많이 알려야 되기 때문에 예.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였는데 사실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만나면서 이제 그 지역의 여론도 듣게 되고 네. 또 어떤 분들이 어떠한 또 상황에서 생활하고 계신지도 좀 알게 되고.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 예. 명함을 주면서 굉장히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예. 잠깐 말씀드려도 예, 될까요? 예, 좋습니다. 제가 이제 학위를 어학으로 받다 보니까 제 명함에 교수님도 가지고 계시겠지만 제가 문학 박사라고 네.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희 유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수준 높으신 분들이 많이 사시는데 특히 제가 사는 이제 노은 지역은 더 그런데 어르신들이 그렇게 많이 물으세요. 아이고 문학 박사시면 등단은 하셨어요. 그러네요. 라고 정말 많이 물으세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저는 박사는 문학 박사인데 네. 제가 뭐 국문학이나 이런 게 전공한 게 아니고요라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시는 것 같아서 요즘에는 어르신들이 등단은 하셨냐고 물으시면 아직 못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어요. 곧 간결하게. 등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도 쓰시고 네. 수필도 쓰시면서 그래야 등단하기를. 될 것 같아요. 이 의정 활동하시면서 지금 줄기차게 사회도시 위원회를 쭉 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원래 이제 특히 여성분들, 여성 위원분들이나 좀 뭐 초선 이런 분들이 좀 하는 거는 뭐 다른 쪽 복지나 네. 뭐 문화 뭐 이런 쪽이잖아요, 많이. 그렇죠. 예. 특별히 사회도시위원회를 좀 하시게 된 이유는 있으신가요?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되나요? 그럼요. 비례 때 사실은 이제 초선 때는 4년 내내 행정자치위원회를 했었고요. 예. 그리고 재선이 되면 사람들이 사실은 살짝 욕심을 부려요. 왜냐하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이 저희 유성구 같은 경우는 뭐 도시라던가 복지라던가 뭐 공원이라던가 도로라던가 뭐 이런 거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흔히 접하는 민원 해결에 굉장히 좀 편하죠. 왜냐하면은 그만큼 저희 소관 상임위가 이제 소관 부서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나 공무원들과 자주 접할 기회가 많다 보니까 유대 관계가 조금 더 두텁게 형성되는 것 같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오는 민원 해결 속도가 조금 빠르지 않을까. 그런 장점이 그래서, 있군요. 예, 그런 장점 때문에 사회도시위원회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예. 일 자체의 느낌이 행자위가 약간 여성적이라고 한다면 이제 사도위는 약간 남성적인 면이 있어서 또 남자 의원님들 선호하시고 또 재선 의원님들은 이상하게 또 사회도시위원회를 그렇게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재선인 관계로 사도위에 남게 됐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좀 알짜 위원회 같아요.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요. 유성구청 공무원분들 죄송합니다. 뭐 그만큼 또 일도 많이 하신다는 거죠. 뭐 일도 많이 하고 민원인들도 많이 만나시고. 예. 뭐 일이 근데 뭐 이런 일 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내가 재선 의원인데 내가 처음에 이 정치에 입문할 때 생각했던 이 방향성 내가 꿈꿨던 뭐 이런 예. 것들이랑 뭐 또 이렇게 자꾸 어긋날 때도 좀 있지 않으세요? 예. 굉장히 어긋날 때가 많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초선 때는 많이 울었어요. 그냥 운 게 아니라 특히 학교 교수님들 만나면 많이 울었던 게 뭐냐면 네. 저희는 정치를 책으로 배우잖아요, 교수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책으로 배워왔고 그러다가 비례대표가 됐는데 의회라고 하는 기관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견제기관이에요, 집행기관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유성구청이 하는 일에 대해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주민을 대신해서 하는 거죠. 예.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저희가 견제나 감시를 잘하면 공무원들이 힘드시겠죠. 뭐 그렇다
그렇죠. 깐깐하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예. 저 같은 경우는 책에서 어떻게 배웠냐면 견제기관으로서 감시기관으로서의 역할은 예산 낭비가 없는지 첫 번째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10원짜리라도 그 방향이 틀렸거나 그리고 낭비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된다. 뭐 네. 일종의 이런 거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정말 처음에 비례대표로 들어갔을 때는 저희 유성구 의원 10명 중에 여자가 혼자였어요. 어허. 그래서 이제 맨날 밤늦게까지 새벽 2, 3시까지 예산서 보고 공부하고 사무감사 기간에 막 다른 자료 찾고 전국적으로 막 여기저기 자료 좀 주세요 해가지고 비교 분석하고 하니까 사실 공무원분들이 되게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틀에서 이야기하는 것 플러스 네. 너무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마치 그러니까 파악이 안 돼 있는 막 숫자까지 묻고 하니까 굉장히 제가 적응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는 호평보다는 혹평이 더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이제 옛날에 근무했던 교수님들 만나면 제가 이렇게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제 의정활동 방향이 잘못된 것이냐 그러면 예. 교수님들은 아니다. 그렇게 주민들이 원하는 의원상은 바로 너가 하고 있는 그런 활동들이다. 그러니 줄기차게 그 방향으로 나가라라고 했는데 4년 동안 욕을 많이 먹었죠. 뭐 집행부에게 욕을 많이 얻어먹는다는 거는 결국 시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더 열심히 하시고 계시다라는 얘기고, 아마 이제 그거는 이제 인간적인 부분에서 맞습니다. 예, 뭔가 조금 내가 너무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좀 제가 좀 스킬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때는 예. 뭐 지금보다 10년 전이니까는 30대 중반에 또 제가 이렇게 말투가 그렇게 막 이렇게 친절하고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친절하세요. 또 예. 어린 마음에 이제 제가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조금 더 당당한 모습을 보이려고 했던 게 한편으로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의 태도나 언행이나 이런 문제로 비춰봤을 때 저 젊은 사람이 왜 저래라고 했던 모습들도 있었겠다. 그러니까 일종의 스킬의 문제였던 것 같고 약간 정무적 감각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떨어졌던 것 같아요. 예. 자, 가장 변하지 않는 영역이 정치 영역이라고 하고 또 가장 변해야 될 영역이 정치 영역이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장유유서, 어른 공경 뭐 이런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국민의힘의 이준석 네. 그 후보가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고 또 젊은층들이 세대 교체를 또 원하고 있는데 그러니만큼 지금 하고 계신 임미동 의원님의 의정 활동은 아마 이제 더 빛을 발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사실은 의원님을 좀 저희 문화공장에 모신 이유는 네. 작년부터 이 문화 분야 특히나 이 유성 그 문화재단 설립과 또 하나는 이제 그 유성에 이제 문예관이 지금 없고 문화공간이 좀 부족하다. 인구는 늘어나는데 근데 이거를 지금 선도적으로 네. 관련된 지금 토론회를 비롯해서 네. 의정질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하셔요. 예. 예, 성과도 이어지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문화재단 얘기부터 좀 할까요? 네. 예, 언제 토론회 개최하신 거죠? 문화재단은 작년에 제가 토론회를 네. 개최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전의 5개구에 사실 아직 자치구의 문화재단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저희는 뭐 유성이 여러 가지 면에서 앞서가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 유성구가 가장 먼저 좀 문화재단이 설립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예, 제가 작년에 개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유성이 관광도시로는 뭐 탑이잖아요. 맞아요. 거기 이제 문화가 요즘 관광의 또 가장 기본 베이스고 왜 재단이 유성구에서는 조금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집행부에서 관심 좀 바뀌었을까요 이게? 그게 문화재단의 필요성에 대해서 별로 인식을 못했던 것 예. 같고요. 예. 근데 문화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광의의 개념이잖아요. 거기에 네. 뭐 관광도 포함되고 예술도 포함되고 다 포함되는 건데 그런 역할들을 기존에는 뭐 구청의 문화관광과가 됐든 그리고 저희 지역에 있는 문화원에서 거의 대부분 이제 다 감당을 해왔기 때문에 굳이 문화재단이라는 그 기관이 필요할까라는 의구심을 많이 가졌던 것 같고요. 네. 제가 작년에 문화재단을 설립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런 토론회를 하겠다. 그리고 5분 발언을 할 때까지만 해도 뭐 큰 공감대를 많이 얻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이제 점점 더 요즘에는 뭐 사실 문화자치, 문화분권 이런 개념들이 또 많이 나오고 특히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는 사람들이 밖에 못 나가다 보니까 뭔가 그 욕구를 해소해 줄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로 또 어쨌든 문화라고 하는 게 또 대두가 되면서 좀 관심을 갖게 되지 않았나. 그리고 지금 계신 청장님께서 굉장히 문화에 관심이 많으셔서 네. 그런 분야에서 좀 소통이 잘 되어서 지금은 유성구 내에서도 문화재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인식이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기초에 제가 관련된 거
토론을 가보면 공무원분들은 이런 거를 재단 새롭게 만들자, 조직 만들자 하는 걸 일을 하시려면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 것처럼 네. 이 뭐냐면 이제 재단 뭔가 조직 하나 만들다면은 이제 굉장히 부정적인 맞아요. 예, 뭐 무슨 선거 뭐 공신 챙기려고 자리 만드냐 네. 뭐 예산도 없는데 뭐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시달린다는 거예요. 본질 네. 외적으로. 그래서 이제 조금 내가 이 과장으로 있을 때는 좀 안 하고 싶어. 이런 이제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위에 청장님이나 이제 의사결정자들이 좀 보고 좀 하라면 이래서 안 되는 것만 보고요. 안 되는 거예요. 아, 이래서 재단이 안 됩니다. 이래서 안 됩니다. 이래서 안 됩니다.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2016년까지는 괜찮았는데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예, 지역문화진흥법이 네. 이제는 해야 되는 시점이 왔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우리 또 의원님께서 의회에서 주도하니까 참 모양새가 좋더라고요. 네, 그렇게 봐주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문화재단을 설립을 하려면 예, 결론적으로 충돌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또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회 내에서도 그쪽에 이제 지금 집권하고 있는 여당의 인사를 또 누구 재단에 뭘로 앉히려고 하지 않느냐부터 시작해서 문화원과의 어떤 충돌 문제, 그렇죠.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 이런 문제 때문에 예, 사실은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죠. 네,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집행부에서 청장님이 하자라고 하기보다는 네. 의회 쪽이나 시민단체나 주민들이 좀 주도해서 우리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더 강화하기,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나서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여론이 일어나는 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제가 주도적으로 예, 문화재단이 설립돼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식이 가장 이상적이면서 민주적인 방식이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의원님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지금 대덕구가 8월에 이제 어렵게 출범을 하잖아요. 그러게요. 예, 일단 그 부분도 좀 잘 반면교사 삼아서 예.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이번에 이제 그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비가 이번에 추경에 들어갔어요. 예, 근데 예. 이제 추경의 예산서에 딱 이제 담겨져 오니까 저희 의원님들 중에서 일부가 야 대덕구도 이거 부결됐는데 예. 이거 할 필요성 없지 않느냐라고 아마 한두 분 정도가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일단 의회 의원이 문화재단을 설립하자라고 먼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집행부에서 예산 세우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의원들 간에도 네. 일종의 의원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태클 걸기가 사실 더 어렵거든요. 오히려 집행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의회가 네. 이렇게 반대를 하긴 쉬운데 의회 같은 구성원 중에 한 명이 이걸 한다라고 토론도 하고 오분 발언도 했는데 그 예산을 삭감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그런 위기를 잘 넘겼던 것 같아요. 예. 대덕구 때문에 저희도 사실 살짝 위험할 뻔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네요. 의회에서 먼저 하자고 했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잘라 이게 안 되는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동료 야. 의원들 간의 유대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 이거는 그래도 누가 그래도 주력으로 하고 있는 예산이야라고 하는 게 암암리에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그 토론회나 5분 발언을 해서 문화재단 하면은 아 임미동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다들 생각하실 건데 네네.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뭐 한두 분 정도가 이거 좀 대덕구도 그렇고 더 봐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결론적으로 예산은 잘 통과가 됐죠. 다른 기초 단체들도 지금 문화재단 설립하는데 이 집행부에서 하려면 이게 태클이 많이 걸렸대요. 예, 그런 것들이 지금 보이는데 지금 굉장히 지금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예. 예. 자 이런 가운데 얼마 전에는 또 유성이 지금 인구가 30 몇만이죠 지금? 35만. 35만 네. 넘어섰나요? 네. 야, 굉장히 성장했네요. 근데 이제 문화 공간이 좀 그 반면에 좀 부족하다. 예, 이런 좀 그렇습니다. 또 그거 관련해 가지고 또 토론회도 하셨잖아요. 예. 예. 저 복합 문화 공간을 좀 예. 설립하는 방안. 네. 예. 그게 이제 문화재단 설립과 결국에는 문화원과 제가 이제 다 같이 맞물려서 사실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문화재단이 이번에 그 타당성 용역이 들어갔지만 사실 10년 전에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에요, 교수님. 네. 2010년도에 저희 복지재단이 설립될 때 네. 문화복지재단으로 하려다가 그때는 어. 조금 너무 이르다 싶어가지고 문화 빼고 복지재단으로 이렇게 갔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문화재단 설립을 하면서 문화재단이 그러면 생기게 되면 공간의 문제와 그리고 문화재단이 생기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문화원과의 어떤 역할이 이제 좀 나눠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역할 분담에 관한 부분과 그리고 유성구가 전체적으로 저희
대학이 저 유성에 굉장히 많잖아요. 많죠. 그리고 청년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유성에 그런 청년 인구들이 즐길 거리 중에 하나인 이제 문화라는 콘텐츠 그런 거를 고민을 하다 보니까 공간이라고 하는 것으로 당연하게 귀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문화원도 사실 저희가 설립된 지 조금 오래돼서 문화원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공간을 가지고 있고 네. 문화재단도 가야 되고 공간도 필요해서 사실 복합문화예술 공간을 설립하자라고 네. 주장을 저희 이제 지역구 의원이신 조승래 국회의원과 같이 하고 있고요. 어. 그렇게 돼서 뭐 사실 저희가 어느 공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복합문화예술 공간을 설립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예. 그 지금 조승래 의원께서 이제 지역구 공약으로도 이 부분을 좀 맞아요. 밀고 가시면은 국비 유치나 이런 데도 좀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국비를 조금 확보해 보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근데 그게 단일 문화예술회관으로 이제 뭐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이라서 안 되고 복합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조 의원님이랑 같이 일하는 입장으로서 조 의원님이 그런 목소리를 같이 계속 내주고 박자를 맞춰서 시구 국회의원 그리고 구청장 물론 다 함께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 쪽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해서 저도 계속 토론회 간담회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오는 18일에도 지역 예술인과의 간담회를 조 의원님이랑 같이 저랑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예, 그 자리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문 예술인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공간에 관한 문제라든지 그리고 예술인들 지원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네. 예, 저희가 고민을 해보는 자리를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 듣기만 해도 지금 상당히 저도 기대가 많이 되는데 이 대전시 5개구 중에 뭐 문화도시, 문화 인프라 하면은 서구가 그동안 어찌됐든 뭐 시립 시설들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좀 그랬는데 사실 구 단위로 들어가면 서구에서 하는 일은 별로 없어요. 다 시에서 하는 그렇죠. 일이죠. 근데 지금 유성 같은 경우는 이제 구에서 구 단위의 또 소속 그 국회의원 까지 이렇게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봐서 굉장히 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희 뭐 조승래 의원님도 굉장히 문화예술 분야에 관심도 많으시기도 할 뿐더러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문화재단 설립도 준비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복합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의견 수렴이 돼야 되는 부분은 거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문화재단이 처음에 생길 때도 그렇고 공간이 마련될 때도 그렇고 사실은 사회적인 간접 비용을 최대한 줄이려면 그런 구성원들 아니면 활동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처음부터 사실은 계획을 세워 나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희 이제 18일날 간담회도 그런 취지에서 과연 실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 분들 혹은 뭐 그 문화예술 주체라고 해야 될까요? 연합회가 됐건 단체가 됐건 이런 분들이 생각하시는 지금 유성의 인프라는 어떤가? 그리고 생활문화예술은 지금 어떠한 상황인가?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는가? 그리고 설령 이런 공간이 마련된다면 그 공간은 어떠한 공간이어야 하는가? 그런 의견들이 사실은 지금부터 수렴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을 굉장히 많이 하시네요. 저희 집행부에서도 사실 적극 또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고. 네. 아마 이제 지금 또 관련 또 위원장이시니까 그 위원회 이 집행부도 지금 바짝 긴장을 해서 아마 또 더 분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유성이라는 도시가 35만까지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타도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성장이 멈췄고 조금 이렇게 쇠퇴해 가는데 유성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관광도시라는 어떤 예전의 명성도 좀 되찾아야 되고 네. 또 무엇보다 이제 인구가 늘어난다고 좋은 게 아니라 삶의 질을 또 보장해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문화와 관광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의원님이 바라보시기에 유성구의 문화관광 비전은 좀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 사실은 유성구가 사실 저는 관광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가 온천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온천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매력을 끌 수 있는 그 관광의 키포인트는 이제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뭘로 가야 되냐면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역적인 특성, 유성이라는 지역적인 특성이 물론 온천이라는 뭐
사실 이제는 뭐 희귀하지도 않지만 온천이라는 관광 자원도 있고 사실은 인프라가 굉장히 많아요. 유성 같은 경우는 거기에다가 예. 젊은 청년 인구들도 많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실 문화가 되게 주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역 예술인들이나 혹은 예술을 지망하는 사람들 예. 에다가 그런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돼야 되고 그런 문화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지역 주민들의 니즈를 충분히 저희 구가 파악을 해서 예, 그렇게 좀 공간이 됐던 프로그램이 됐건 마련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유성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다른 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유성구는 일종의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 이런 것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시범적으로 하는 게 음악이 있는 유성 산책 버스킹 해가지고 각 뭐 그 주민들이 많이 모이시는 공원이 됐던 어디가 됐던 해가지고 찾아가서 버스킹 공연 같은 것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실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어렵게 가지 않아도 내 주변에서 즐길 수 있는 일종의 생활 문화 같은 것 등이 조금 자리 잡는 유성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공간 얘기를 자꾸 하는 게 우리가 굳이 멀리 가지 않아도 내 가까이에 있는 공간에 가면 언제든지 내가 예술 문화를 즐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그만큼 그 제공할 수 있는 제공자들도 많고 문화예술을 제공할 수 있는 제공자들도 많으시고 향유할 수 있는 소비자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를 잘 연결해서 유성구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고 문화가 흐르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아, 젊은 도시 유성의 문화가 흐르면 네. 또 예술이 풍성한 공연들이 펼쳐지면 그것이 이제 관광 자원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것이다. 그렇죠. 온천에 너무 목매지 말자. 맞습니다. 철진한 소재. 지금 뭐 사실은 도시 관광이 최근에 트렌드고 또 이제 뭐 스마트 기술이 결합된 스마트 도시 관광 이런 것들도 결국은 젊은 층을 겨냥한 그런 관광들이거든요. 젊은 층이 오게 되면 뭔가 좀 재미있는 걸 찾게 되고 맛있는 걸 먹게 되고 또 사진도 찍어서 막 확산하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유성은 그런 요소들이 곳곳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얘기하신 대학이 제일 많네요. 대학이 네. 많고 그 대학에 또 예술대학도 또 많고 맞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이제 결합되면 정말 멋진 그런 문화도시 유성을 기대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뭐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뭐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갑니다. 그러게요. 생각보다 금방 가네요, 교수님. 그래도 마지막으로 이 문화공장을 보시는 또 많은 분들 계시니까 좀 인사 겸 또 앞으로 좀 의정 활동하시면서 좀 생각하신 거 같이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아무튼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굉장히 교수님께서 그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실 걸로 알고 있었는데 굉장히 짧습니다. 농담이고요. 어쨌든 그 문화라고 하는 키워드는 저희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문화 플러스 문화예술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사실 저희는 지역을 살릴 수 있고 그리고 지역의 연대를 강화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매개 중에 하나가 저는 문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어쨌든 문화가 흐르는 도시 유성을 위해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할 거고요. 또 교수님과 함께 계속 이렇게 소통과 교류를 하면서 더욱더 문화가 발전하는 유성을 만들어 가도록 저도 의정 활동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코로나 백신 이제 점점점 접종률이 늘고 있고 해가지고 뭐 요즘에는 그래도 밖에 좀 많이 나오시던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주변에 있는 문화 예술이 있다면 언제든지 가서 즐겨 주셔야지만 문화 예술이 살아있는 대전 유성이 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기초 의원분 중에 이렇게 문화와 예술을 이해하시고 또 관련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분은 제가 못 만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쪽 분야에 있으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응원하고 또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네. 오늘 문화공장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